많은 분들의 추모와 애도가 담긴 소식이 빗발치고 있는 배우 송재림 씨가 있는 빈소 현장 되겠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인데요. 자, 이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성모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고요. 보면 이렇게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에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엄청난 화환들, 그러니까는 많은 관련 소속사 대표, 함께 작품을 했었던 사람들 정말 많이 화환을 보내며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추모하고 있는데요. 이 호실에 송재림 씨의 얼굴이 탁 보입니다. 참 이거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면 이 호실에 안치되어 있는 송재림 씨의 모습이 보이고요. 사실 많은 화환과 늦은 시각에도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하고 방문하고 계시는 일반인, 지인들 정말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송재림 씨를 알고 있는 연예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정말 많은 이 지인들과 연예계 각종 분들의 정말 이 눈물 쏟는, 그리고 아내 김소은 양도 정말 오열을 토해내며 고백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이 송재림 씨가 생전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많은 연예인들의 빈소 방문이 뭐 끊이지 않고 있는 현재 시각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런 송재림 씨의 연예계에서의 활동이 짧다면 또 짧고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기억 속에 정말 유명하고 잘생기고 연기 잘하는 배우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배우들의 모습이 참 이렇게 안타깝게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배우 송재림 씨에 대해서 홍석천 씨 역시 이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비보에 너무 침통하고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사실 연예계에 같이 종사했었던 동료들은요, 이렇게 동료 연예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마다 그 침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이 멋진 웃음을 다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더 잘 챙겨주지 못하고 인사도 없이 보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망하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형 노릇을 더럽게 못했다. 편히 쉬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송재림 씨와 함께 해품달, 해를 품은 달 드라마에 등장했었던 이 배우 정은표 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촬영했던 사진을 탁 올려두고서 잘 가라, 부디 행복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를 품은 달에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애썼던 송재림 씨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우선 송재림 씨가 2022년도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이 루나코인, 비트코인 대폭락 사태를 모티브로 했던 독립영화 사업만 6번 망한 남자가 제작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2023년도에. 그래서 사업만 6번을 망한 이 남자의 어떤 사기 수법,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담은 영화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일각에서는 이 송재림 씨가 생전 주식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방송에서도 이미 언급이 됐었던 만큼, 어찌 보면 유작이 되고만 이 작품 자체가 또 투자 실패로 인해서 시작되는 스토리라는 게 참 얄궂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송재림 씨가 살아 생전 때 긴 여행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 전에 이 밝은 미소가 뭉클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근황이 공개가 사실 최근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게 사실 마지막 송재림 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게 41주 마지막인데 댓글창도 전부 다 막아놨고요.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많은 이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좀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송재림 씨 역시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추측조차 하지 못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참 놀라운 건 이 송재림 씨의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고양이 사진이 딱 이렇게 2장 정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요걸 좀 한번 면밀히 봤는데 이 고양이 예전부터 송재림 씨와 함께 해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고양이 사진조차 그 이후에 쭉 올라가 보면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송재림 씨가 키우고 있던 고양이가 세상을 떠나면서 송재림 씨가 더 좀 우울하지 않았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참 이 고양이 사진조차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송재림 씨가 그 이후로 얼마나 좀 외로운 시간을 보냈었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여행의 시작이라는 저 문구 자체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좀 안타깝게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 공연을 앞뒀던 이 환한 미소가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공연 제작사, 그러니까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이 마지막 공연을 불과 한 달 전까지 10월 13일까지 사실 출연을 했었고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모인 배우들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송재림 씨가 요 가운데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 송재림 배우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송재림 씨 얼굴을 보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베르사유의 장미라는 뮤지컬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창창하고 유명한 배우인데 설사 주식 투자를 통해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열심히 다시 번다면 금방 복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 송재림 씨가 생전의 모습을 보면 좀 많이 외로움을 탔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생활도 많이 했었고 또 생활고가 힘들었던 만큼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치겠다, 믿기지가 않는다. 이 배우 박호산 역시 송재림 씨와의 추억을 공개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미치겠다 정말 재림아. 이렇게 밝은 넌데 믿기지가 않네.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챙기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많은 배우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뮤지컬까지 한 달 직전까지 10월 13일이면 딱 한 달 전이잖아요. 한 달 전까지 작품 활동을 하고 다 같이 단체 사진 촬영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소속사는커녕 주변 지인들도 함께 출연했었던 배우들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동료들이요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거죠. 너가 이렇게 힘들 줄 정말 미처 몰랐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대중분들도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해를 품은 달 드라마에서부터 정말 팬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생전 이 송재림 씨가 해를 품은 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 활동을 할 때 벌크업이라고 하죠. 체중을 많이 늘려왔다고 합니다. 몸이 굉장히 좋은 배우로도 유명했는데 원래는 선천적으로 굉장히 깡마른 체형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감수성이 있고 예민했었던 성격이 아닌가라는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송재림 씨가 과거 방송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해외 주식장과 국내 주식장을 능숙하게 확인하는 송재림의 MC가 전문가다라며 감탄을 했습니다. 돈을 아낀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아껴지는 건 한계가 있다. 현재 소득을 계속 굴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재림 씨가 연년생 동생이 있어서 둘이 동시에 대학을 다니는 게 집안의 부담이었고 여동생을 먼저 졸업시키고 내가 복학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며 어린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죠. 월세를 살 때 같은 동네에서만 4번을 이사할 정도로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렸었던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렵게 모으며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여 모은 돈을 만약 주식을 통해서 전부 다 허망하게 날렸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 송재림 씨가 얼마나 그 허탈감이 컸을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실제로
손에 습진이 생길 정도로 대파까지 아껴가는 생활형 요리인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송재림 씨가 우리 흔한 아는 연예인들처럼 흥청망청 돈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돈을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주식에 투자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더 안타까운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언론사에서는요, 지금 이 송재림 씨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각종 방송사에서 실제로 이 송재림 씨가 있는 이 빈소에 방문해서 전부 다 취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연예인들도 실제로 방문을 해서 이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마 지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가셨을 거고 비공개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송재림 씨의 유족분들이긴 하지만 동료분들의 안타까움은 채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심지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아내 김소은 함께 우결 우리 결혼했어요를 정말 예전에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김소은 씨의 SNS가 주목받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이 두 사람이 우리 결혼했어요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았고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시니어 세대 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워낙 그만큼 좀 꽁냥꽁냥하고 좀 보기 예쁜 모습들이 많았던 커플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자, 이때 보니까 송재림과 우리 결혼했어요를 통해 가상부부로 출연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두 사람의 기억을 갖고 있다. 김소은의 최근 게시물에 언니 재림 오빠 어떡해요? 언니 괜찮아요? 이거 사실 아니죠? 김소은 씨의 안부를 묻고 이렇게 우는 이모티콘을 여러 개 남길 정도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김소은 씨도 이 빈소에 방문을 하게 될 것이고 사실 이 송재림 씨와 조금의 인연이라도 있는 분들도 굉장한 추모를 할 텐데요. 또 이렇게 젊은 별 하나가 우리의 곁을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게 됩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들고 세상을 떠나는 우리들의 스타들이 참 많은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 나이가 많은 시니어 세대 분이건 이렇게 젊은 친구건 나이 상관없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이 작금의 사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좀 쓰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에서 발견이 됐다까지만 보셔도 아마 어르신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했구나 느낌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친구가 자택에서 발견했다 라고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 송재림 씨 사실 아시다시피 중앙대학교 출신의 뭐 남자 특별 연기상, MBC 방송 연예대상 베스트 커플상, MBC 방송 연예대상 남자 신인상, 그리고 뭐 홍보대사 정말 많은 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우리가 TV를 통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이지? 라고 하셨을 텐데 제가 최근 이력을 좀 보니까 폭락이라는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는 여기에 송재림 씨가 양도현이라는 캐릭터의 역할로 이렇게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게 송재림 씨입니다. 사업 망한 남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주연 배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실 더 놀라운 건 이 영화가 2024년도에 개봉하는 영화였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을 수 없고 90분 분량의 영화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2023년도에 개봉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만 6번 망한 남자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영화를 촬영했던 겁니다.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사실 송재림 씨를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는데 이렇게까지 최근 작년까지 영화 개봉을 할 정도로 정말 유명세를 떨쳤던 배우가 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했을까요? 자, 한번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심플하게 오후에 세상을 떠난 채로 발견이 됐다. 여의도 성모 장례식장에 고인의 빈소가 차려졌으며
발인은 11월 14일 낮 12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택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냥 발견된 것이 아니라 경찰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어요. 현재까지 외부적인 요인은 없었다.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스스로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유족 측은 가족들끼리 작게 장례식을 차리고 싶다라며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글쎄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사실 등장했었던 드라마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개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송재림 씨가 자신의 SNS를 41주 동안 게시물을 쓴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거의 한 10개월? 1년 가까이 이제 게시물을 올리지 않은 건데 그의 프로필에 긴 여행 시작이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긴 여행 시작. 이게 좋은 의미라고 보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자, 이렇게 미래가 창창하고 뭐 주연 배우도 하고 외모도 엄청나게 뛰어났던 이 참 엄청난 배우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친구가 자택에서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송 씨는 낮 12시 30분 성동구 자택에서 발견이 되었다. 점심을 같이 먹기로 사전에 약속을 했었던 친구가 이 송재림 씨 거주지에 방문을 했다가 발견을 했다고 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점은 발견되지가 않았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결국 유서가 발견이 됐다고 해요. 가족들끼리 작게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서가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서가 발견이 됐다라는 것만 봐도 우리는 송재림 씨가 정말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뭐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점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건 이 해를 품은 달 배우로 등장을 했었던 이 송재림 씨는요. 정말 당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정말 남자 배우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스타급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건 이 송재림 씨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조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중에 생각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송재림 주식. 사실 송재림 배우는요, 과거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월세 50만 원부터 내가 내 집, 자가를 마련했었던 17년째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착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방송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가계부를 17년 동안 쓰면서 내가 내 집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송재림 씨는요, 부모님의 전세자금, 여동생의 결혼자금까지 다 지원을 했던 걸로 보여요. 실제 송재림 씨가 굉장히 힘든 월세방에서 살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보니까 막 공사 현장이 보이는 모습이죠. 돈을 아낀다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아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어릴 때는 있는 돈을 아껴야 해서 가계부를 작성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연년생 동생이 있는데 둘이 동시에 대학을 다니는 건 집에 부담이었다. 여동생을 먼저 졸업시키고 내가 복학하겠다는 생각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송재림 씨는 이렇게 자신만의 재테크를 통해 자가를 마련했는데 보니까 미국 주식을 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왜 주식이라고 검색했는지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려 17년째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배우 활동을 하며 2011년부터 착실히 모았던 돈을 다 가족들에게 보탠 거예요. 그러면서 월세를 살 때 동네에서 이사만 4번을 했다.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는 월세방에서 보이던 집이었다. 당시 화장실에 쇠창살이 있었는데 그 사이로 지금 매매한 이 아파트가 보였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열심히 살았구나라고 뿌듯해했다. 자취를 하면 혼자 어지르고 혼자 치워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어지르지도 말고 무언가를 많이 가지지도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는데 보세요. 그 당시 때 비슷한 기사가 나왔어요. 주식하고 살 빠진 것 같다. 사실 이때 방송 때 편스토랑 MC인 이찬원 씨가 외모만 보면 송재림 씨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재림 씨는 손에 습진이 있다. 칼에 베인 상처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 생활 살림을 했던 거죠. 근데 이 당시 때 보니까 주식하고 살이 빠진 것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을 정도면 사실 이 송재림 씨가 주식을 상당히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기사 보이죠? 주식, 부동산, 재테크가 일상이다. 그러니까 송재림 씨는요, 기상 이후 아침장을 살피면서 주식이 떡상하기를 기원한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이 참 어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자신의 재테크를 통해서 차곡차곡 모아 집도 사고 가족도 부양했었던 송재림 씨인데 주식을 하면서 살이 다 빠진 것 같다라는 건 여러분 주식이 잘 되면 살이 빠지겠습니까? 아마 생각보다 주식이 잘 되지 않았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식을 하며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라는 이 깜짝 고백이 당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깜짝 좀 놀라게 만들었던 거죠.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명확하게 가족분들이 밝힌 어떤 사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뭐 그렇다 말다 할 수 없지만 이미 인터넷 기사 온라인상에서는요, 송재림 씨가 주식을 하다가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가 이걸 발견했고 유서가 있었다라고 하니 송재림 씨 스스로가 참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길 바란다. 결국 여의도 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은 14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뭐 많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이 배우 송재림 씨와 함께 했었던 유명한 배우들은 정이루, 김수현 유명한 배우들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빈소 행렬에 참가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 김수민 님도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사실 그건 어찌 보면 병사잖아요. 그런데 이 정말 창창한 김수민 님도 그 나이에 떠날 뿐이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했는데 이 젊은 30대의 남자 배우가 앞날이 이렇게나 창창한데 심지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여동생과 가족을 보살피며 정말 헌신했었던 정말 착실한 청년인데 이런 선택을 했다라는 게 정말 너무나 개인적으로 마음이 쓰라리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으시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참 이 송재림 씨가 얼마나 혼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며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은 이 SNS에 무려 1년간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건 아시다시피 투자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전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과 감격을 줬던 김수민님. 근데 제가 이 전해 들은 전언에 따르면요. 이 김수민님에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 화제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 서효림 씨, 최근 뭐 엄청난 증언을 쏟아낸 배우 이숙님, 그리고 그 외에 친아들, 그리고 남편분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중에서 빠졌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분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바로 따님 되시는 정주리님. 이름이 좀 어렵죠? 정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이야기, 현장에서 정말 많이 오열을 했다고 해요. 지금 제가 찾아본 장면에 따르면 아마 요 모습이 따님 되는 정주리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왜 지금 이렇게 다시 화제가 되고 있을까? 자, 많은 분들의 전언이 있었는데 제가 뭐 어떤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찌됐건 전해 들은 바로는 이 따님이 뭐 당연하겠지만
착잡한 표정에 사실 눈물 흘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아들 정명호 씨에 비해서 서효림 씨 못지않은 엄청난 오열을 쏟아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우리가 몰랐던 큰 배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 김수미님 많은 분들의 이 추모에 끊임없는 사랑이 이어져 50년 전통의 봉안당의 영면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5성급 호텔 시설에 셔틀버스까지 운행이 되고 있고 49제 길 등 다양한 이 고인을 위한 서비스가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근데 뭐 제가 뭐 이런 서비스를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김수미 님이 안치된 곳이 참 좋은 시설이어서 이 많은 분들에게 지금 추모를 받았던 김수미 님 아니겠습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곳은 프리미엄 봉안 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미 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국민 배우이기 때문에 이 김수미 님이 이곳에 안치된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부분이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2022년도에 세상을 떠났던 강수연 배우 역시 이곳에 안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곳에 이제 김수미 님이 안치식을 오늘 날짜 31일로 이렇게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자, 아직까지도 이 유튜브와 인터넷 상에서는요, 김수미 님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끊임없는 추모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김수미 님이 살아생전 못지않게 세상을 떠나고 나신 뒤에도 많은 분들에게 여전히 큰 추억을 만들고 있는데요. 생전에 이런 모습이 또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아이 4명을 키우는 엄마를 친딸처럼 챙겨줬었다 라는 비하인드가 또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큰 감동과 감격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김수미 님이 사실 여전히 글을 보내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추모를 하고 있는데요. 다둥이 엄마로 출연했던 이 배우도 아닌 이 일반인이죠. 이분에게 정말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었다고 합니다. 이때 보면 이 자신의 가기를 홀로 찾은 한 임산부가 17살의 어린 나이에 결혼한 다둥이 엄마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김수미 님이 너무나 안쓰럽게 보며 왜 애들이랑 안 왔냐? 아빠는 어디 갔냐라고 하자 남편과 사별했다. 7개월 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엽니다. 그러자 김수미 님은 눈을 질끈 감으며 안타까워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또 따뜻한 밥을 해주면서 정말 친정엄마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 아무리 예능방송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 보이기 어렵잖아요. 오히려 반찬도 챙겨주며 자신의 명함까지 건네면서 나한테 꼭 전화해달라. 그리고 자신의 스카프를 목에 둘러주며 감기 걸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분도 얼마나 김수미 님을 좀 그리워하겠습니까? 방송을 통해 만난 인연이긴 하지만 이 진심만큼은 분명히 전달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에게도 그렇게 잘해주던 김수미 님인데 이제 이렇게 방송 출연자로 등장한 일반인에게도 그렇게 애쓰고 마음 썼으니 사실 많은 분들이 바라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뭐 아시다시피 내리사랑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김수미 님이 이 며느리 서효림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이런 장면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고부 사이가 아주 그냥 서스럼 없었어요. 보면은 서효림 씨가 이렇게 김수미 님과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애교 가득하고 이렇게 손 하트를 보내니까 김수미 님도 손 하트를 보내는 모습이 영상 통화를 통해서도 보였을 정도입니다. 보이시죠? 서효림 씨가 손 하트 하니까 김수미 님도 손 하트 하는 모습.
생전에 이렇게 두 사람이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방송에서 김수미 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도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다. 며느리가 집에 온다고 하면은 뭔가 내가 온매무새를 가다듬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생전에 방송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집, 건물 다 며느리에게 상속을 했지 않습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법도 한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장에서 오열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전에 따님에게 뭔가 엄청난 지원을 해줬다거나 또는 아들 정명호 씨처럼 함께 사업을 해나갔다라는 얘기는 사실 많은 분들에게 뭐 들려진 적도 크게 화제가 된 적도 없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님이 이렇게 오열을 했다라는 거죠. 자, 김수민님과 따님의 인연은 사실 방송에서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때 보면 자신의 딸을 주얼리 디자이너로서 방송에 소개를 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2010년도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때까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김수민 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죠. 이 어렸었던 딸의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우리 엄마는 내가 참 음식이 먹고 싶을 때 곁에 없었지만 나는 우리 딸에게 음식이 먹고 싶을 때 언제든 곁에 있겠다. 네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 마음껏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 딸이 옆에 있는 바로 이분입니다. 정주리 씨 되겠죠. 사실 14년 전까지만 해도 딸에 대한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방송에 함께 등장을 해서 모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주얼리 소품샵을 공개합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사실 아들 정명호 씨와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따님과 주얼리 샵을 했었다라는 건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님의 모습이 한번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님은 생전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아들 사업도 도와줘, 따님과 함께 주얼리 샵도 운영해. 그러니까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했었다라는 걸 이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딸이 운영하는 주얼리 샵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렇게 자신의 딸을 위해서 방송에 데리고 나와 막 소개를 했던 거죠. 사실 이거 뭐 어찌 본다면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서는 서스럼 없이 행동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냐?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로부터 2년 뒤에 따님이 또 방송에 함께 등장을 했어요. SBS 방송에 등장을 했는데 여기 옆에 있는 게 바로 따님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이 순박했던 외모 스타일과는 다르게 보이시죠? 이때는 약간 순박했었던 이미지였다라고 한다면 2년이 지난 뒤에는 김수민님의 전성기 때 못지않은 화려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따님이 이제 등장을 본격적으로 해요. 근데 이때 뭐라고 했느냐? 이러한 말을 했어요. 딸은 내 모니터 요원이다. 그래서 어렵다. 조금만 잘못해도 나를 바로 잡아준다. 특히 내가 영어를 하면 못하게 하고 옆에서 꼬집는다. 그럴 때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딸하고 같이 외국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인사를 하길래 땡큐 굿모닝이라고 했는데 꼬집었다. 인사 말고도 좀 더 말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따님이 뭐 매니저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어머니와 함께 해외도 다니고 방송도 출연하면서 굉장히 좀 활발한 모습을 이 당시 때 보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오죽했으면 그 당시 때 기사도 났습니다. 매혹적인 미모의 소유자, 2년 만에 많이 변했다. 김수미는 당찬 엄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나 당당한 그녀에게 일남일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특히 딸과는 친구처럼 살갑게 지냈지만 아들과는 서먹서먹한 사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아드님이 가족 간에 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아드님이 통탄한 표정은 짓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 따님은 눈물을 펑펑 쏟아냈었는지를 알 수 있죠. 따님과는 굉장히 친구처럼 지냈었던 김수민 님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당시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우리 딸이 그 당시에 결혼을 안 했는데 사위로 올 사람에 대해 걱정이 된다. 하지만 실제 나는 정말 그렇지 않은 장모니까 드라마로 선입견을 갖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수민님의 딸이었던 정주리 씨가 또 팬이기도 했다고 해요. 할 말을 하는 팬이었다. 엄마를 엄마로만 바라본 게 아니라 배우로서, 자신의 팬으로서도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당시 때는 딸에 비해 아들은 나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소가리 끝에 점집까지 찾아간 적이 있다. 평생 딸과 아들을 차별해 온 것을 후회한다라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고 지난 35년간 한 번도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혼내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들 마음을 너무 몰라줘서 미안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을 아들에게 화풀이한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김수민 님이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까지도 아드님의 사업을 함께 열심히 좀 끌어왔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박슬기, 프란체스카 멤버들이 김수민 님에 대한 동반 그리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인 박슬기 씨가 안녕 프란체스카의 김수민 님과 함께 등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 신해철 오빠 추모 콘서트에 다녀온 언니네 형부가 선불이라며 뭘 사다 주셨다. 근데 사실 이제는 신해철 씨뿐만이 아니라 김수미 님도 이 프란체스카라는 이 예능 시트콤 멤버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부디 더 행복하시길이라고 추모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과 정말 다작을 했거든요. 정말 많은 작품에 출연을 했던 김수민 님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과 인연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번 이숙 배우님의 이 증언에 따르면 좀 희한한 얘기가 있었죠. 자, 지금 보시면 고 김수미, 정준하, 장동민 등 마지막 배웅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인식 날 이 관을 들고 이렇게 운구차에 실어 나르는 연예인들의 명단이 이미 다 공개가 됐었죠. 얼굴도 보셨을 거고. 근데 이숙님이 이런 얘기를 분명히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기왕이면 전원일기 멤버의 배우들이 많이 왔었으면 싶었는데 왜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지 않았냐라는 질문에는 오긴 왔는데 금방 돌아가더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 덧붙였느냐. 기왕이면 전원일기 때 함께 했었던 배우들이 다 현장에 와서 이렇게 개그맨들이 관을 나르는, 그러니까 김수민님을 모시는 이런 장면보다는 전원일기 멤버들이 이걸 이렇게 함께 옮겼다면 더 좋은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안 왔는지 모르겠다. 실제 장례식장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좀 초라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다. 전원일기 멤버들, 배우들 중에서는 자신만이 이렇게 참석을 했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외에는 이런 개그맨들이 좀 많이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팩트가 좀 있습니다. 이 이숙 배우님이 증언하신 것과 다르게 사실 이 연결식 날, 그러니까 발인을 할 땐 알다시피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아들이 있다면 아들의 친구들, 지인들이 이렇게 운구를 하곤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장례식장에 좀 정해져 있는 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아들이었던 이 장동민 씨부터 윤정수 씨, 정준하 씨, 그리고 주변에 아마 정명호 씨, 아들의 지인들이 이렇게 함께 이 운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